안녕하세요. 물리 김연아입니다. 오늘 짜투리 특강으로 이제 용수철 역학 중에서 이제 용철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제 간단한 용철에 관련된 개념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 유형에 따른 것들을 같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용수철 그럼 이제 메인 주제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용수철에 걸리는 힘 탄성력 그리고 이제 탄성력이 있다라는 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 될 거고 그리고 대표적인 단진동을 하게 되는 물체가 용수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단진동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물론 이제 변리사 시험에는 이렇게 많이 기출이 되었거나 그런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출제가 됐을 때 기출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요게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되거나 대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방어를 하는 측면에서 정리를 한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탄성력 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게 있는데 그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요? 탄성력과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용수철의 원래 길입니다. 자, 반면에 단진동으로 접근을 할 때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평형점이 돼요. 그래서 탄성력 자체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원래 길이 그리고 용수철 진자운동 단진동 이쪽으로 문제를 접근해야지 했을 때는 이때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평형점 위치. 자, 원래 길이에 해당하는 위치가 평형점 위치가 될 때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수평 방향으로 용수철이 설치가 됐을 때 그랬죠. 하지만 이제 연직 방향으로 또는 경사면에 용수철이 설치가 되어 있을 때는 원래 길이와 평형점 위치가 같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단진동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평형점이 어딜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다시 탄성력으로 돌아오시면 이 식은 탄성력의 식은 당연히 이제 외우고 계실 거고 이때 이 x가 변이라고 뭐 읽으셔도 좋고 그 단어 어감 때문에 약간 헷갈리실 거다 싶으면 변형된 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근데 요게 원래 길이로부터 압축되거나 늘어난 길이 자 K는 용수철 상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당구장 표시로 요거를 정리를 해놨죠. 발음이 왜 이러지? 용철 위치 위에 모든 위치에 같은 크기로 탄성력이 걸린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원래 길이에 해당하는 위치에 물체가 있을 때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늘어났을 때 세 번째 그림은 압축이 됐을 때 그럼 늘어났을 때 압축이 둘 다 마찬가지인데 그 원래 길이 대비 보시면 늘어났을 때 요 한 지점 한 지점 한 지점들이 모두 다 조금씩 늘어나 있거든요. 압축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용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위치에서 늘어난 정도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모든 위치에서 같은 크기로 탄성력이 걸려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용수철 자체로 문제를 풀기보다 용수철에 연결되어 있는 물체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 거기 때문에 물체 입장에서는 요 걸려있는 탄성력 때문에 늘어나 있을 때는 당겨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고요. 압축이 되어 있을 때는 밀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모든 위치에 똑같은 크기로 걸려있는 힘이다. 자, 그 정도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탄성 에너지. 대표적인 이제 탄성력이 보존력이기 때문에 보존력에 의한 에너지를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은 뭐 아주 그냥 간단하게 시험용 버전으로는 보존력에 의한 에너지다라고 보시면은 뭐 크게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이 수식의 정의에 해당이 될 거고, 요때 요 x가 역시 탄성력에서의 x와 마찬가지로 원래 길이로부터 압축되거나 늘어난 길이로 대입을 해주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용철 진자 운동. 요게 이제 대표적인 단진동. 동의어는 이제 단순 조화 운동이죠. 자, 그래서 단진동 같은 경우에는 메인 내용은 이제 요거예요. 복원력을 어떤 비례상수 곱하기 변이의 꼴로 표현을 하게 되면 변이가 지워지면서 오메가를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각속도 오메가라는 게 주기에 대한 관계에서 주기분의 2파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다. 요 한 줄은 웬만하면은 꼭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진동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용철 진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질량이 m인 물체가 용철 상수 k인 용철에 연결돼서 단진동을 하게 되면 수평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던, 연직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던, 경사면에 설치가 되어 있던 간에 주기는 2파이 루트 용철 상수분의 물체의 질량, 요렇게 유도가 됩니다.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직 방향에 대한 것도 강의 중에서 유도해 드리는 거를 해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랑 관계가 있는 거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라지 A라고 표기한 거는 진폭이죠. 진폭은 변이의 최대값이 정이고요. 즉 단진동에서 변이라는 말의 뜻이 진동 중심으로부터의 위치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진폭은 진동 중심으로부터 최대로 떨어진 길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라지 V라고 표현을 한 거는 단진동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평형점에서 최대 속력을 가지게 돼요. 그게 단진동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수평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용출 같은 경우는 이것 자체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 돼버릴 건데, 얘가 연직 방향이나 경사 방향에 설치된 용출 같은 경우에는 이식 자체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표현은 된 거지만, 그래서 정리가 된 결과물이지만 이식 자체가 이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 준비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용철이라는 것 자체를 엄청 빡세게 개념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고,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탄성력 kx로 수식 정의가 될 것이고요. 이때 x라는 거는 원래 길이로부터 늘어나거나 압축된 길이, 탄성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 자, 요때도 x는 탄성력의 x와 똑같은 x. 자, 그 다음에 단진동으로 접근할 때 주기 2파이 루트 k분의 m, 요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식을,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 경우에는 요 결론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접근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변리사 시험에는 제 예상으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출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어쨌든 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한 정리식, 정리의 결과물을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녹음 질이 안 좋아질까봐 에어컨을 꺼놓고 했는데 제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에어컨을 좀 키겠습니다.
근데 좀 잡음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문제 유형들을 몇 가지를 해놨는데, 첫 번째 이제 기본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응용 유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난이도 유형,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적으로 자신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자료를 훑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는 간단하게 출제가 되는, 즉 우리 시험에는 그럴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확률상으로 가장 높게 출제될 정도의 수준까지만 다루고 싶다. 그러면 기본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응용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는 과감하게 완전 짱돌이 등장했을 때도 대비하고 싶다. 그러면은 고난이도까지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는 비춥니다. 확률상으로 매우 출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 넣어놨냐?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빡센 문제를 자꾸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소개 차원에서 두기는 뒀어요. 자, 그러면 먼저 가장 중요한 거, 기본 유형이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출제될 확률이 높은 거고, 그죠? 만약에 나온다면. 자, 그럼 1번 보시면은 질량이 2kg 물체 용철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물체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으로 드렸고요. 뭐 특이하거나 이상한 조건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바로 갈게요. 기억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그래서 기억번은 무엇을 물어본 거냐면 평형 상태를 알고 있는지. 여기서 얘기하는 평형이란 건 힘의 평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여기 뭐 회전과 관계된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은 전혀 없으니까, 물론 이제 회전에서도 토크의 평형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를 우리가 평형 상태, 힘의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에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당연히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20N이다. 자, 질량이 2kg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20N이 되죠. 중력 가속도 10을 곱해줘가지고, 그죠? 그럼 물체 입장에서는 이 중력과 용수철이 당기는 힘, 탄성력 두 개가 작용을 하고 있고, 알짜힘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탄성력의 크기는 당연히 2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걸로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은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자, 지금 이제 사실상의 목적어가 물체인 거예요. 그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대상인 물체가 알짜힘이 0인 상태니까 그걸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OX 정도의 지문, 기억, 니은, 디귿 가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도 좀 유사한 건데, 자, 그림은 자석, A는 천정에 매달린 용철 저울에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B는 바닥에 놓인 접시 저울 위에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석 A, 자석 B라고 그랬으니까 A하고 B는 서로 당길 수도 있고 자기력에 의해서 서로 밀 수도 있겠죠. 자, A하고 B의 질량은 2kg이고요.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요때 용수철에 걸려있는 힘이, 그죠? 용수철에 걸려있는 탄성력을 재주는 거죠. 그게 24N이었다. 그죠? 그러면 이 모든 위치에 동일한 크기 24N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용수철 이하이는 자석 A를 어떻게 24N으로 당깁니다. 자, 조금만 확대할게요. 자, 그런데 자석 A는 질량이 2kg이니까 중력이 20N이 아랫방향으로 있죠. 그죠? 자, 근데 A는 현재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형 R자임은 0인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윗방향으로 현저 24, 아랫방향으로 20. 그러면 아랫방향으로 4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 4는 뭐다? 즉 B가 A를 당겨주는 힘이죠. 아마 A하고 B는 서로 반대극이 마주보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작용 반작용 원리에 의해 가지고 B에 작용한 건 녹색으로 할게요. A도 B를 4N으로 당깁니다. 그죠? 물론 B는 이 저울을, 자, 일단 중력만 표시할게요. 20N 아랫방향에 원래 있었어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되실까요? 자, 근데 B는 A한테 4N으로 당겨지니까, 그죠? 그죠? 자, B에 작용하는 힘 하나 사실은 더 있습니다. 그것도 표기해 볼까요? 분명히 B는 위에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접시. B는 접시를 누를 거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접시가 B를 미는 힘, 보통 수직항력이라고 하죠. 요 힘도 있죠. 그래서 B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표시된 걸로 N, 윗방향 4, 아랫방향 20 이렇게 3개예요. 근데 B도 R자 힘은 0인 상태,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N의 크기가 그러면 16N이 돼야 되겠죠. 즉 B가 저울을 누르는 힘은, 자, 이건 목적어가 저울입니다. 저울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러면 요 접시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 16N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접시 저울의 눈금은 결국엔 B가 접시를 누르는 힘이 체크가 될 거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16N이 돼야 한다. 이렇게 골라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린 가는 A와 용철 저울이 벽과 연결되어서 정지해 있는 모습. 자, A하고 B가 연결돼서 어쨌든 정지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 평형이니까 R자임 0이지요. 자, 그 다음에 나는 A하고 B가 용수철 저울과 실로 연결되어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 즉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한다란 뜻이네요. 그러면 역시 등속도 운동한다, 가속도가 없다. 즉 평형 R자임은 0인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물체 A의 질량은 m이다. 요거까지 조건으로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기억번. 가에서 벽이 용수철을 당기는 힘. 그래서 벽이 용수철을 당기는 힘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어 목적어가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의 반작용은 용수철이 벽을 당기는 힘일 거거든요. 그죠? 왜 당길까요? 용수철에 변형된 길이가 있기 때문에 탄성력에 의해서 용수철의 끝 지점이 벽을 당겨주는 거죠. 근데 작용과 반작용 크기가 같기 때문에 결국엔 용수철에 걸리는
탄성력 크기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은 크기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의심의 여지 없이 현재 A가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요줄 A를 당겨주고 있는 요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mg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줄 위의 모든 위치는 장력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요 끝 지점 여기도 mg의 크기로 당겨질 거고요. 그럼 줄이 용수철에 당기는 것과 용수철이 줄을 당기는 것은 작용 반작용이니까 용철에 걸려있는 힘도 mg가 돼야 하겠죠.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가 mg이기 때문에, 즉 용수철이 결국엔 벽을 mg로 당길 거기 때문에 벽이 용수철을 당기는 힘도 mg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래도 작용 반작용 짧게 한 줄로 딱 기억하고 있으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또는 지금 결국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용설은 중간에 찡겨 있는 것에 불구하고 하나의 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용철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하나의 줄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엔 장력을 물어본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장력이 이제 mg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도 mg가 걸려야 됩니다. 동일 라인의 모든 위치에는 똑같은 크기의 장력이 걸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나에서 물체 B의 질량은 m보다 크다. 자, 도르래 나왔기 때문에 도르래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 기본 컨셉은 한 덩어리, 한 세트로 간주해서 기본 컨셉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방향성, 도로에 이제 두 군데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성과 이런 방향성 두 개. 자, 그럼 이제 장력 등은 무시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 따라서 A 쪽의 중력은 mg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등속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R자임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B가 mg가 돼야지만, 그래야 전체적으로 R자임이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가와 나에서 융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 이렇게 물어봤죠. 자, 가에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mg였어요. 그럼 나로 들어가 볼게요. 나로. 자,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원리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사실상 용수철이 실의 일부분을 담당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A를 보던 B를 보던 한쪽 끝에서 장력의 크기가 mg가 나오거든요. A 또는 B가 R자임이 0이 돼야 되니까. 그 얘기는 이 중간 지점에 걸려있는 힘도 당연히 mg가 돼야 된다. 그래서 꼭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동일한 실 위의 모든 위치는 똑같은 크기의 장력이 걸려 있는 거고요. 용수철 모든 위치에서 똑같은 크기의 탄성력이 걸려 있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기본기를 다지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둘 다 mg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가는 1m 용철이 천장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것이고요. 나는 가의 용철에 1kg짜리를 매달았더니 용철 길이가 1.1m가 되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요렇게 될 때 추가적으로 변형된 길이가, 그러면
0.1m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물체의 중력이 결과적으로 용수철에 추가하게 된 힘이 용수철 상수 곱하기 0.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약간 조심했던 이유는 뭐냐면 현재 이제 제가 문제 조건에다가 용수철의 질량을 무시한다라는 표현은 안 했어요. 그래서 가가 원래 길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표현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상관없다. 추가된 것만큼을 어차피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K 곱하기 0.1이 10N과 같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래서 K 값 문제 읽으면서 K 값이 100 이렇게 뉴턴 퍼 미터 나온다 확인했고요. 자, 그럼 지문 보시면 기억번에서 그걸 물어봤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탄성 에너지는 얼마냐? 니은번은 간단하게 탄성 에너지 정의 정도만. 그럼 탄성 에너지가 2분의 1 kx의 제곱이니까 대입만 잘 하시면 되겠죠. 100 대입하시고 여기에다가 0.1 즉 10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니은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고 봤더니 제 의도하고 조금 달라졌네요. 그러면 문제 조건을 요거 이제 나눠 드릴 때는 조건이 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조건에다가 용수철 질량 무시하는 걸로 합시다. 왜냐면 지금 만약에 가상황에서 늘어난 길이가 있었으면 탄성에너지 있었던 거였거든요. 탄성에너지 추가분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용수철 질량을 무시하지 않으면 용수철 질량이 있으면은 그 0.5줄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눠 드릴 때는 용수철 질량 무시하는 걸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나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면을 천정으로 했을 때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질문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보존력에 의한 에너지다. 조금은 틀린 표현이지만 시험용으로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시험용 버전으로는 중력, 탄성력, 전기력이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어 자기력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거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물어보지는 않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이 표현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면 어떤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면, 기준점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 지점이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여기를 0으로 둘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0보다 아래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부호는 아래쪽이니까 0보다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따라서 그러면 토탈 포텐셜 에너지는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부호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요. 그죠? 그럼 질량, 중력 가속도, 질량, 이거 내가 곱해버렸구나. 질량, 중력 가속도, 그래서 여기가 1.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탄성 에너지 0.5였고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0.5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호가 틀렸기 때문에 디귿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그림과 같이 1m이고 용철 상수가 100N/m인 용철을 수평면 위에 놓고 한쪽 끝을 벽에 고정시킨 후 다른 쪽 끝에 4kg짜리 줄을 매달았다. 자, 이 줄을 오른쪽으로 0.2m 당겼더니, 자,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메인은 단진동이 될 겁니다. 단진동에서 0.2m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특이사항이 없을 때 이게 최초에 준 변이가 되죠. 이 마지막 단진동과 관계해가지고 그게 단진동에서는 진폭이 돼요. 그러면 진폭은 0.2m란 뜻이 되겠죠. 그걸 벗어나도 그거보다 안쪽으로 진폭이 바뀌어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는 뜻이 되니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마찰은 무시할 거다. 동그리 1번. A점에서 추의 가속도의 크기는, 질문에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근데 시간 자료는 없고, 그러면 당연히 1순위로 R자임은 MA를 떠올리시면 그럼 해결이 되죠. 가속도 구해야 되는데 나 지금 물체의 질량 알고 있고 R자임 계산할 수 있고, 그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A점에서는 자, 지금 이 단진동 수평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요 5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평형점이면서 동시에 원래 길이이기도 하죠. 그럼 탄성력의 크기는 용철 상수 곱하기 변형된 길이가 0.2. 이거 위에는 물체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얘가 그냥 R자임이죠. 그럼 요게 물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요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5m/s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동그리 2번. A점과 B점에서 추가받는 힘이 가장 크다. 추가받는 힘은 지금 이 운동에서 결과적으로는 탄성력이 R자임이에요. 연직 방향은 수직 항력과 중력이 상쇄되기 때문에 탄성력이 R자임이죠. 그래서 탄성력 표현할 줄 아세요? 정도만 딱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럼 변형된 길이가 최대일 때가, 그러면 탄성력이 최대치가 돼야 될 거고, 그게 진폭에 해당하는 위치 A점과 B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추의 최대 속력은 1m/s이다. 자, 그러면 이런 단진동 할 때 최대 속력은 어디서가 최대 속력이 된다? 평형점일 때가 최대 속력이 되죠. 그래서 뭘 써먹을 거냐면, 앞에 개념 정리해 드렸던 것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계되어 있는 정리. 2분의 1 K 진폭 제곱이 2분의 1 M 평형점에서의 속력의 제곱. 이게 가장 현명하죠. 그러면 K는 어차피 100이라고 문제에서 드렸고요. 진폭에 해당하는 거는 0.2라고 드렸고요. 질량 4kg이고. 더 이상의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라지 V를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B점에서 용철에 저장된 에너지는 2줄이다. 얘도 그냥 이거 물어본 거네요. 그죠? 그러면 보시면 대입만 이거 100이고 여기 0.2니까, 그죠? 그 0.2의 제곱이니까 0.04가 될 거고, 그죠? 그래서 2줄이다. 요것도 땡큐한 걸로. 자, 그 다음에 5번. 5점에서 왼쪽으로 10cm인 곳을 지날 때 추의 속력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5번.
이거 10cm라고 했기 때문에 진동 중심 평형점에 대해서 진폭의 절반에 해당하는 위치를 통과할 때 라고 그랬거든요. 현재 탄성 에너지의 최대값 또는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3번, 4번 정리해 보니까 이 줄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평형점 통과할 때의 운동 에너지 또는 진폭에 해당하는 위치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원래 길이로부터 압축된 길이가 진폭 대비 절반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요 값이 2줄인데, 자,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이 정이니까, 그러면 요게 4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제곱이니까. 그죠? 여기가 4분의 1배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탄성 에너지가 2분의 1줄이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죠? 그러면 자,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외력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이 값이 되죠. 그죠? 자, 지금 여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고요. 그럼 따라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럼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2분의 3이 돼야 된다. 뭐가? 2분의 1 질량 속력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V제곱이 4분의 3이니까 V값은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정도에 제가 그래도 좀 현실성 있게 좀 주요한 것들을 정리를 해 놓은 지문이니까 요거를 연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여기는 이제 응용이니까 본인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취사 선택하시고, 자, 그림은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원래 길이부터 10cm 압축되도록 용철을 연결된 물체를 잡고 있다. 아, 지금 마찰이 있습니다.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수평을 따라 일직선상에서 운동을 했고요. 자, 운동 마찰 계수는 4분의 1이라고 드렸고, 용철 상수는 40N/m. 자, 물체 질량은 400g. 근데 어차피 우리가 쓰는 기본 단위는 kg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0.4kg에 해당이 되죠. 자, 물론 이제 10cm라는 것도 대입하실 때는 0.1m로 대입을 하셔야 되고요. 중력 가속도는 이제 10이라고 드렸고, 보면은 처음으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마찰력이 물체의 한 일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일과 에너지 쪽으로 접근할 건데 시간에 대한 자료는 없으니까, 그러면 일과 에너지는 제가 이제 문제 푸는 테크가 알짜임이 한 일, 외력이 한 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보통 푼다 라고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일단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안 되죠. 외력에 해당하는 마찰력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못 써요. 그 다음에 알짜임이 한 일, 그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 이거 좀 귀찮아요. 왜냐면 탄성력도 알짜임에 포함이 될 건데 탄성력이 계속 변하죠. 변형된 길이가 다르니까 물체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알짜임의 크기가 변합니다. 귀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테크, 외력이 한 일. 그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인데, 요게 제일 괜찮네요. 왜냐면 일을 하는 외력이 현재 마찰력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찰력은 지금 미끄러질 때니까 운동 마찰력이고, 운동 마찰력 식적인 정의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인데, 마찰계수와 수직항력 일정하니까 마찰력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마찰력인 외력이 한 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하죠. 자, 그러면 테크는 이제 잡았으니까, 그럼 마찰력이 한 일, 마찰력 곱하기 변이로 해야 될 건데, 일단 마찰력, 운동 마찰력, 그럼 운동 마찰계수 4분의 1이라고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가 4N이죠. 지금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4N의 중력으로 마찰면을 누를 거라 수직항력의 크기는 4N이 됩니다. 요게 이제 마찰력의 크기가 될 거고, 그럼 요거 곱하기 변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으로 속력이 0이 되는 위치라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가 이제 원래 길이에 해당하는 위치. 그럼 얘가 쭉 밀려오다가 여기를 벗어나서 아마도 요 길이보다는 조금 짧은 길이에서 여기서 최초로 속력이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백 하면서 살짝 진동하다가, 즉 진폭이 점점 감소하는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물론 극단적일 때는, 즉 마찰이 엄청 심하면 요 원래 길이에 해당하는 위치에 도착하기 전에 띡 하고서 여기서 서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마찰이 엄청 심하면 당연히. 그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이제 요렇게까지 가서 찍고 돌아오는 케이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평형점 도착하기 전에 그냥 속력이 0이 돼버리는 케이스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둘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약간의 요령을 보시면 마찰계수가 4분의 1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작은 값이거든요, 사실은. 마찰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걸로 해보고 오류가 없으면 그냥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했더니 부호적인 오류가 나오거나 그러면, 평형점 전에 멈췄다는 뜻이니까 요걸로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찰력이 아닐 외력이 아닐, 그럼 변이는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기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얼마? 0.1 플러스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둡시다. x 이렇게 났어요. 그럼 이게 마찰력이 한 일. 자, 그리고 질문은 마찰력이 한 1입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자,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그죠? 근데 출발하는 순간 속력이 0이고, 그 다음 마지막 순간에 속력이 0이기 때문에, 그죠? 운동 에너지 생략할 수 있네요.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부호적으로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플러스로 놨거든요. 즉 저는 양을 비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의 1인데 마이너스 보호를 표시를 안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차이값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찰을 계속 1을 할 거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내내 출발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도착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보다 크겠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식으로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2분의 1 용수열 상수 얼마냐? 40. 자, 그리고 최초로 압축시켰던 건 0.1m 제곱. 근데 마지막 역학적 에너지, 속력이 0이 됐어.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40. 요때가 x제곱.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어디냐면, 이 자리를 지금 이제 수평면이라 크게까지는 아닌데 신경 쓰고 있어야 돼요. 기준이 어디다? 원래 길입니다. 그죠?
원래 길이로부터 변형된 길이로 요 x 자리를 대입을 한 거죠. 그거를 조금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되겠고.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전개만 쭉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좌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0.1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럼 이제 우변 같은 경우가 0.0. 왜 계산이 안 되지? 0.4, 0.2. 여기가 0.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x의 제곱. 자, 그러면은 넘겨버리면 20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0.1이 빵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을 쓰시던가 인수분해를 하시던가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21로 두게 되면은 여기가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니까 1, 0.1이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2,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나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20x 마이너스 1 x 플러스 0.1 요게 빵이 돼야 되겠다. 근데 지금 x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뒀고, 그래서 나오는 x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x는 마이너스 9가 나오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x가 여기가 20분의 1이 돼야 되겠다 해서, 만약에 여기 20분의 1이 있었다, 그래서 4번을 골랐다, 그러면 안 되죠. 왜? 내가 구해야 되는 답은 이거니까. 그죠? 마찰력이 한 일을 물어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20분의 1을 대입을 해서, 즉 10분의 1 더하기 2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럼 얼마? 20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3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 문제. 자, 요건 이제 단진동 문제인데, 실로 연결된 2kg, 1kg 물체 A하고 B가 천장에 매달린 용철에 연결되어 가만히 정지해 있다. 자, 이때 A의 높이는 H0이고요. 용철이 원래 길이로부터 늘어난 길이는 60cm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이걸 끊어버릴 건데, 질문부터 체크를 할까요? 그림 나는 가에서 실을 끊는 순간부터 단진동하는 A의 높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최고 높이는 H1이야.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질문은 H1과 H0의 차이값, 그리고 T1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나만 시간 물어봤으니까 이건 단진동 주기 T1 들어가면 되겠고, H1-H0라는 거는 높이 차이를 얘기하니까 진폭과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초기에 가상황일 때 실을 끊기 전에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평형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총 30N의 중력, 그게 탄성력이랑 크기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K 곱하기 0.6m가 요게 30이 돼야 된다. 그러면 K 값이 50 뉴턴 퍼 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초기 평형 조건으로부터 준 조건이 용철 상수를 이렇게 숨겨 놓은 거예요. 용철 상수를 이렇게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을 끊어버리면 B는 이제 없어진 거고 빠이빠이 된 거고,
A는 혼자 단진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단진동으로 풀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이 되는 위치가 평형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B가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60cm 늘어나 있다는 이제는 A 단독의 단진동의 평형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진동으로 풀려면 일단 평형점부터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럼 A 혼자 매달려 있었을 때 R자임이 0이 되는, 복원력이 0이 되는 위치를 평형점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A의 중력이 20N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 구한 게 있죠. 탄성열과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 탄성 요 개수, 융철 상수가 우리가 이제 50이라는 거를 구했기 때문에 스몰 a라고 할까요? 그럼 따라서 스몰 a가 50분의 25분의 2, 그죠? 0.4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란다. 0.4m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을까요? 여기가 이제 평형점인 거예요. 융철이 40cm 늘어나 있는 지점. 자 그러면 보시면 끊는 순간, 자 B가 빠이빠이 해버리게 되면 A만의 단독 진동의 평형점은 여기에요. 40 늘어나 있는 지점. 그죠? 그러면 이때 들어가는 컨셉이 뭐냐면, 이제 단진동 할 거니까 진폭이 처음에 준 변이가 진폭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평형점이니까 얼마? 20cm가 최초 변인 거죠. 이게 진폭이 됩니다. 그죠? 그럼 진동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40cm를 왔다 갔다를 하게 되겠죠. 아래로도 20, 위로도 20,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H1-H0는 깔끔하게 끝났죠. 최하점과 최고점의 높이 차이.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진동을 이렇게 할 건데, 진동 중심으로부터 최대 변이, 진폭이 지금 이게 얼마? 이게 20cm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도 20cm니까 그럼 최고점, 최저점 높이 차이는 40cm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 아니면 5번 중에 하나인데, 자 그 다음에 T1이라는 걸 물어봤어요. A 단독의 단진동 주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거네요. 사실상 그죠? 그럼 일단 융철 진자운동에서의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시면 T1이라는 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해드리면은 최하점에서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만약에 갔다가 원위치로 돌아왔으면 이게 한 주기죠. 따라서 T1은 2분의 1주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T1은 2분의 1주기이다. 즉 파이 곱하기 루트 융철 상수가 아까 50이 나왔죠? 50분의,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은 2kg. 그죠? 25분의 1이니까 5분의 파이. 자, 그래서 5번을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융철의 질량의 M인 물체를 매달아 가만히 놓았더니 아래로 운동을 해서 길이가 원래 길이보다 x0만큼 늘어난 순간 속력이 0이 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이제 문장 전체를 좀 잘 읽으셔야 되는데, 자, 즉 보시면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아서 손을 딱 뗐다. 그죠? 그러면 요 출발할 때가 그 표현으로부터 용수철에 여기가 원래 길이에 해당하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x0만큼 내려갔을 때가 속력이 순간적으로 0이 되었다. 그죠? 그럼 어쨌든 최종적으로 역 끄트머리가 속력이 0이니까 진폭에 해당하는 위치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반진동을 할 겁니다. 그럼 단진동이 뭔데? 평형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진폭으로 왔다 갔다 운동하는 걸 단진동이라고 할 거야. 오, 그러면 이 사이를 왕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끝지점 둘 다 진폭에 해당하는 위치죠. 그래서 이 가운데가 진동의 중심, 평형점 위치가 됩니다. 자, 따라서 기억에서 이제 그거를 물어봤는데, 평형점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복원력이 0이 되는 지점. 그래서 평형점 위치의 특징이 뭐냐? 중력과 탄속력이 크게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원래 길이로부터 출발할 때가 원래 길이었으니까 이게 얼마? 2분의 x0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x0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기억번 k는 x0분의 2mg 요거를 골라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용설이 원래 길이보다 x0만큼 늘어나 물체 속력이 0이 된 순간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 크기는 0이다. 자, 그러면 니은번에서는 굉장히 센 기초를 물어봤는데 속력이 0이면 R자임이 0입니까? 이딴 건 없습니다. R자임의 정의는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죠. R자임이 0일 때는 가속도가 0인 겁니다. 순간적으로 속도가 안 변하는 것 뿐이지 속도가 0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센 기초, R자임과 가속도는 늘 같이 생각하고 이 R자임 내지 가속도는 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x0만큼 늘어나서 속력이 0이 된 순간에 R자임이 0이냐? 아니죠. 왜냐? 현재 평형점 위치는 정 가운데예요. 여기가 R자임이 0이죠. 평형점이 아닌 위치에서는 반드시 복원력이 존재하는 게 단진동의 특징입니다. 그 복원력의 크기가 변이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택도 없죠. 니은은 절대 고르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물체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용철이 원래 길이로부터 2분의 x0 늘어난 순간까지 R자임이 물체의 한 일은, 자, 요게 메인 지문이네요. R자임이 물체의 한 일. 자, 이거는 뜻이 뭐죠? R자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죠. 그죠? 그럼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2분의 x0, 즉 평형점의 특징 최대 속력을 갖는 지점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 평형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4분의 1 mg x0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 4분의 1 x0가 평형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디귿을 해결하는 방법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정리식, 이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러면은 뭘 물어봤다? 1 물어봤다. 그죠? 통으로. 근데 나는 뭐를 알고 있다? 2분의 1 K를 구해놓은 게 있습니다. X0분의 2mg. 그죠? 그 다음 나 진폭도 알죠? 진폭이 현재 2분의 X0죠. 그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 mgx0가 깔끔하게 떨어지죠. 이해되실까요? 자, 요것도 살짝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9번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자, 9번은 앞에 거랑 뭐 유사하긴 한데 문제 보시면은 이제 경사각이 일정한 경사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A에 접촉시켜서 이제 접촉시켰다라는 거는 연결시켰다는 아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있으면 분리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마지막 문제에서 등장하긴 하는데 항상 물체가 용수철에서 분리가 되는 순간은 항상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분리가 돼요. 자, D만큼 압축을 시켰었고 손을 떼서 이제 경사면 따라서 올라간다. 위쪽에도 용수철 B가 있죠. 자, 용수철 B를 원래 길이로부터 다시 D만큼 압축한 순간 속력이 그러니까 최대로 압축시킬 수 있는 게 D만큼이네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용철 상수는 A가 B의 2배이고 A를 2K로 두고 B는 K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올라간 높이는 나그림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4D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뭐냐면 B가 원래 길이로부터 2분의 D만큼 압축된 순간 물체의 속력은, 특히 시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갈 건데,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최종적인 질문이 속력이에요. 속력은 직관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떠올려야 되겠죠. 아, 근데 답들을 보니까 루트 있고 안에 GD 있고 이런 꼴이거든요. 그럼 얘가 어떤 MGD의 꼴로 표현이 되면, 그러면 요 보기 지문에 있는 그것들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필요한 전개가 운동 에너지를 몇 MGD 이런 꼴로 표현하는 게 지금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 일단 가닥은 잡고, 자, 그럼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할 건데 지금 이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연직 방향의 높이가 변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출발할 때의 그때를 이제 중력 포텐셜 기준점으로 그냥 잡을게요. 기준 위치를 따로 잡는다는 표현은 없으니까 최초에 이물체가 있었을 때를 여기를 중력 포텐셜을 0으로 두겠습니다. 그럼 출발할 때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네요. 그러면 2분의 1 2K D의 제곱이었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B를 또 최대치로 압축시켰고 그때 운동 에너지는 빵이니까 그거를 이제 같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탄성 포텐셜은 2분의 1, 이번엔 KD의 제곱. 이 상황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 그죠? 그 다음에 모두 증가했다. 중력 포텐셜도 증가했다. mg 4d만큼 4 그냥 앞에다 쓸게요. 4mgd. 자, 그래서 하나 만들었고 이게 또 뭐랑 같냐면 문제 질문 B를 2분의 D만큼 압축을 시켰을 때 그래서 B를 2분의 D만큼 압축시켰을 때 그럼 그때
당연히 이제 운동 에너지 있을 거고 최대로 압축시킨 순간이 아니니까 이거 구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B K, 그 다음에 2분의 D만큼 압축됐으니까 요렇게. 근데 뭐가 필요하냐, 여기에 중력 포텐셜을 표기를 해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필요하네. 왜냐면 내가 지금 기준점을 여기를 지금 기준점으로 잡았으니까. 이해될까요? 그러면 뭐를 지금 이제 봐야 되냐면은, 사실상 이제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거 경사가 30도이긴 한데 그냥 있는 도형을 이용을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이만큼의 높이가 필요해요. 그죠? 이해되실까요? 아,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4D, 내가 필요한 높이는 이만큼, 그죠? 어? 그러면 요 큰 삼각형이랑 요 작은 삼각형이랑 닮음이죠.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8D 대 4D 큰 삼각형. 자, 그러면은 뭐는 알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요게 지금 2분의 D만큼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D에서 2분의 D를 빼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얼마? 2분의 15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5대, 그럼 요 연직 방향의 높이 H,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잡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 위치로부터 거기로부터의 H 값이 여기 어차피 2대 1이니까, 그죠? 그러면 4분의 15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죠? 아, 그럼 여기가 기준 위치로부터 mg 4분의 15, 역시 4분의 15 앞으로 빼서.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 3개에 대한 관계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요 아이를 어떤 mgd랑 같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연산만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 두 식에서 어라?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kd 제곱이 4mgd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 또는 얘가 8mgd가 되네요. 그죠? 요게 k 더하기, 자, 얘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2분의 1 kd 제곱이 8mgd, 8이 아니었죠. 4죠. 4mgd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얘는 전개하면 8분의 1 kd 제곱이잖아요. 그죠? 8분의 1. 그러면 이게 mgd네요. 그죠? 더하기 4분의 15 mgd. 그러면 이제 숫자만 쓱 보시면은 요거 넘어가면 7 될 거고, 그럼 7 빼기 4분의 15니까 4, 7에 28, 28 마이너스 15니까 그러면 4분의 13 mgd가 나오죠. 그게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한 번만 표현해 주면 되죠. 그죠? 그럼 요거는 어차피 지워질 거기 때문에, 따라서 V는 숫자만 보자면 루트 2분의 13 에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나눠드린 자료에 요 유튜브 링크 표시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요거는 예전에 제가 피트 그 자료 나눠드리면서 해설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결될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둘 거예요. 그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종이를 출력을 해서 누르시면 안 됩니다. 60분을 넘게 혼자 떠들었더니 제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잠깐 헛소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생각하고 얘기를 할게요. 자, 마지막 11번 문제인데, 요거 이제 수능 문제 그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자,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서 원래 길이가 L인 융철에 연결된 물체에 의해 스몰 L만큼 압축시켜서 정지한 모습. 아, 그럼 이제 가는 평형 상태죠. 그래서 경사 방향의 중력 성분, 만약에 이제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A의 질량이 M이라고 합시다. mg sin 세타와 그 다음에 밀어버리려는 탄성력 K 스몰 L이 같은 상황, 요거를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물체 B를 A에 접촉, 그러니까 B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A하고 분리될 수 있겠네. 연결한 건 아니니까 더 압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에서 B를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가 함께 운동하다가 분리가 돼서 A는 단독 주기가 T인 단진동을 할 거고, 자, 여기서 잠깐 끊고, 그러면 경사 방향으로 설치가 돼 있던, 연직 방향으로 설치가 돼 있던 간에 용수철 상수가 K고 질량이 M인 물체가 단진동을 하게 되면 그때 단진동 주기는 단진동 정리로부터 결론이 이렇게 돼요. 2파이 루트 K분의 M. 요건 이제 외워야 되는 식 중에 하나고요. 시간이 되면 유도도 해보면 좋긴 한데, 어쨌든 용설 진자의 단진동 주기는 설치 방향과 상관없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요거를 이제 좀 잘 읽어야 될 것 같은데, A하고 B가 분리된 순간부터 처음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T야. 위에 있는 T랑 같은 시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B가 A에서 빠이빠이 하고서 분리된 다음에 최고점까지 찍고 다시 돌아와서 A하고 부딪힐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이 상황 분석이 좀 어렵기도 하고 살짝 요거를 잘 정리를 해야 문제가 풀리는데요. 자, 일단 B는 언제 융철에서 분리가 되냐면, 정확하게 이제 A로부터 분리가 되냐면, 분리가 되는 거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융철의 원래 길이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기본 강의 때 설명드린 적이 있긴 한데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A를 연결해서 압축을 시켜놓고 B를 접촉만 시켜놓게 됐을 때 B 이제 딱 손 떼버리면은 얘가 쭉 가다가, 자, 용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조금이라도 늘어나면은 반드시 늘어났으니까 A를 당깁니다. 근데 B는 A하고 접촉만 되어 있기 때문에 B를 당겨오진 못해요. 그래서 B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될 거면 원래 길이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원래 길이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요 원래 길이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B가 분리가 돼서 최고점 찍고 돌아오는 동안에 자 A는 혼자서 단진동을 하죠. 자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니까 A는 뭐 이렇게 갔다가 진폭에 해당하는 거 찍고 다시 돌아왔다가 자 보시면 평형점은 지금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찍고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자 갔다가 밑으로까지 갔다가 다시 원위치 이래야 한 죽이죠. 그래서 B하고 충돌할 때가 분리가 일어난 지점에서 다시 충돌을 하게 돼요. 하필 A의 단진동 주기랑 똑같이 운동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으로 그죠? 그러면 B는 자 이때 분리되는 순간의 속력을 V라고 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부터 충돌하는 순간의 속력도 방향은 반대지만 V가 됩니다. 그죠? 다시 딱 똑같은 위치로 돌아왔을 때 속력이니까 그죠? 그럼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자 요게 지금 A의 진동 주기인데 여기로부터 B하고의 관계를 분리되는 순간의 속력 분리가 일어나는 순간의 속력은 A하고 B가 V일 때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서 B하고의 운동 시간 엮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라지 T라는 시간 동안에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요. 그럼 속도가 이렇게 윗방향에서 이렇게 아랫방향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죠? 얼만큼 바뀌었다? 2V만큼 바뀌었다. 근데 저 이제 요 사인 세타 이런 것도 써먹을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빗면에서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입니다. 가속도라는 게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니까 그죠? 속도 2V만큼 경사 아랫방향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요 A의 단진동 주기가 B하고 연결이 돼 버리죠. 이렇게 G 사인 세타분의 2V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은 문제 조건을 찾아 봤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자, 기억번. A하고 B가 분리되는 순간. 이거 아예 대놓고 분리 순간을 물어봤죠. 언제? 항상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분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용수철 길이 원래 길이가 라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원래 길이에서 분리가 일어난다. 그래서 기억을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A하고 B가 분리된 이후에 A의 단진동 진폭을 물어봤거든요. 자, 진폭이라는 거는 단진동에 대한 최초 변이가 진폭이 돼요. 근데 일단은 A, B가 함께 운동할 때랑 B가 분리가 된 다음에 A가 단독으로 운동할 때랑 상황은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뭐라 그랬냐면 분리된 이후에 A만의 단진동 진폭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X라는 건 뭐죠? 일단 A하고 B가 함께 운동할 때 처음에 준 변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변이는 맞는데 A, B가 함께 운동할 때 최초 변이죠. 그죠? 그러면 A 단독으로 움직일 때 최초 변이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X는 단진동의 진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떤 계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진폭의 물리 역학적인 의미 그걸 정리한 사람이었으면 쉽게 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이 문제죠. 디귿이 이제 x를 l과 파이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에 대한 연산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디귿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때 뭐를 선택해서 할 거냐면 이번에도 시간 자료가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전 요걸 메인으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경사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정리한 이건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2분의 1 K 진폭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 맥스랑 같더라 라는 건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은 일단 A, B 함께 운동할 때도 단진동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B 뭐 이런 거, 그러니까 B가 A하고 다시 충돌할 때도 그때도 어떤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을 할 겁니다. 내지는 이제 분리될 때. 그러면 나 이거 단진동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순위로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평형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선 평형점 정리가 핵심인데 분명히 문제 조건에서 A하고 B는 질량이 같습니다 라고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A 혼자 있을 때 평형점이 원래 길이로부터 L만큼 압축됐을 때가 평형점이었어요. 나에서는 A, B가 분리되기 직전까지는 같이 운동을 하죠. 그죠? 끝났네. 그러면 A랑 B가 질량이 지금 M으로 같으니까 그죠? 그럼 평형점 위치가 여기다 해볼까요? B까지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그럼 이 방향의 경사 방향이 이미 EMG 사인이니까 아이고야 그러면 얼만큼? EL만큼 압축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B가 함께 운동할 때 그 상황에서의 평형점 위치는 EL입니다. 요게 A, B 함께 운동할 때의 평형점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지금처럼 경사면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정리에 해당하는 즉 중력 포텐셜을 빼고 이렇게 요령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를 갖다가 써먹을 수 있다. 그럼 A, B 함께 운동하는 거 표현을 하게 되면 진폭에 해당하는 거 자 2분의 1 K 그러면은 A, B 함께 운동할 때는 평형점이 여기 EL만큼 압축이 됐을 때 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가 L이기 때문에 그럼 진폭 처음에 준 변이값 그죠? 같이 운동할 때 진폭은 얼마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여기가 X-L이 되겠죠. 이렇게 자 요게 2분의 1 AB 함께 운동하니까 EM 평형점에서의 속력을 라지 V라고 뜰게요. 라지 V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걸로는 계산이 안 돼요. X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K도 없애야 되겠고 M도 없애야 되겠고 라지 V라는 것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한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리해 놨던 요 내용도 써먹어야 돼요. 의미 없이 준 조건은 아닐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그럼 어쩔 수가 없네. 이 스몰 v 보이죠? 분리되는 순간의 속력을 스몰 v라고 넣기 때문에 따라서 분리되는 순간 또는 충돌하는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 그것도 한번 표현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쓸 건데, 여기서부터 조금 식이 지랄 맞아요. 일단 최대 속력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AB가 함께 운동했을 때 진동 중심 평형점에 해당했을 때 그때가 2분의 1 EM 라지 V로 표현을 했었죠. 라지 V의 제곱, 요게 있었고요. 이때 또 뭐가 있었냐면 탄성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탄성 에너지가 2분의 1. 자, 탄성 에너지 기준 원래 길이로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그럼 지금 평형점일 때 2L만큼 압축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K, 요 자리가 2L의 제곱. 그래서 A, 요거 지금 뭐 한 거냐면 A, B 함께 운동할 때 그때 평형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 지점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으로 간주할게요. 굳이 저기 밑에를 할 필요 없이 내 맘대로 설정해도 되니까. 자, 이거랑 스몰 v 분리되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 있죠. 아직까진 분리가 되는 순간이니까 한 방에 쓰시고, 그죠? 자, 분리되는 순간, 그러면 요때 또 뭐를 한번 보셔야 되냐면, 분리되는 순간 탄성 에너지 있는가? 아까 뭐라 그랬죠? 분리 언제 된다? 원래 길이일 때. 그래서 탄성 에너지는 없어요. 뭐만 표현하면 되겠다? 뭐만 표현하면 되겠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분만 표현하시면은 되겠죠. 그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일단은 EMG 높이 차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원래 길이로부터 여기가 2L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연직 방향의 높이가 이거예요. 그리고 경사각은 세타라고 주어져 있고, 확대해서 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사인 세타가 그러면은 2L분의 H이기 때문에 H는 2L 사인 세타가 되죠. 여기가 2L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줄을 더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를 정리를 잘 해가지고, 그리고 얘도 포함해가지고 정리를 잘 해가지고 나는 뭐를 구할 거냐면 x를 이런 식으로 최대한 없앨 걸 싹 다 없애가지고 표현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x가 들어가 있는 곳, 여기에 지금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을 바꿔줘야 되겠죠. 라지 V가 들어가 있는 것과 스몰 V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관계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해야지 이쪽에 이 위에 식에다가 대입할 건덕지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전개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얘가 좀 간단하게 떨어지죠. 왜냐? mg 사인이 kl이니까. 그죠? 그래서 mg 사인이 kl이기 때문에 여기가 4kl 제곱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죠?
그러면은 요 i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있죠. 통으로. 아, 이런 게 되는구나. 그러면 2분의 1 k x-l의 제곱이 얘인데 얘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전개하면 2kl 제곱이고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 자, 요거 2m 스몰 v의 제곱. 그죠? 그리고 요쪽이 플러스 2kl의 제곱. 요렇게 되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지금 싹 보니까 어찌되었던 요 놈을 최대한 KL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걸로 바꿔주면은 그러면은 X를 L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여지가 생기거든요. 어차피 좌변과 우변에 K가 다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 안 써먹은 게 어디에 있다? 여기 있죠. 요 놈. 그러면 얘를 싹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즉 V가 정리가 되죠. 그럼 V가 어떻게 풀로 다 쓰자면은 빨간색이라 좀 그렇겠다. 파이 루트 K분의 M G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건데, 자, 근데 여기에 G 사인 세타 보이죠? G 사인 세타가 M분의 K입니다. 그럼 파이 루트 K분의 M, 여기가 M분의 KL. 즉 따라서 여기가, 아이고 힘들다, 파이 루트 M분의 KL.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 V에다가 넣어, 그러면은 M이 날라가고 KL 제곱의 꼴로 나오네요. 그죠? 좀 그래요. 이거는 죽어봐 하고 낸 문제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따라서 2분의 1을 일단은 지웁시다. 귀찮으니까. K x-l의 제곱. 자, 그럼 여기 V에다가 대입해가지고 전개를 해 주시게 되면은, 그럼 여기가 K, 그러면은 2파이 제곱 L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앞에서 2 곱했으니까 여기가 4KL 제곱. 그러면 또 K가 지워지고,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지금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 마이너스 양변의 루트를 씌우게 되면 루트 2파이 제곱 L 제곱 플러스 4L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L만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그럼 따라서 X가 L 플러스 L 넘긴 겁니다. 요거. 그래서 L 루트, 손목 나갈 것 같습니다. 2파이 제곱 더하기 4였나? 요렇게. 그래서 얘가 유도가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제는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특히 디귿 건드릴 필요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요거예요. 기억. 분리가 언제 될까? 라는 거. 그거 알고 있으면 이게
혹시 모릅니다. 도움이 될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용처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 항상 언제나 원래 길이에서 분리가 되더라. 자, 굉장히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수고하셨습니다.